오늘은 정부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주요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재정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논의하는 거시경제적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세 가지 주요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기본적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총수요가 실질 국내 총생산의 완전 고용 수준에서 단기 총공급과 교차하는 균형 생산량의 경제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완전 고용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균형 물가 수준이 나타내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거시 경제 목표인 완전 고용을 달성 중인 이 경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 중일 공산 역시 큽니다. 세 번째 경제 목표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면 이 모형의 곡선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Ed로 표시되는 총수요 증가나 보시다시피 SRAS1로 표시되는 총공급이 증가한다면 세 번째 것이 경제 목표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경제임을 나타냅니다. 물론 경제 성장 여부는 눈으로 식별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완전 고용의 균형 산출 수준을 넘어서는 균형 산출량 수준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수요 총공급 다이어그램에서 세 가지 것이 경제적 목표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복습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이러한 것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재정 정책의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정 정책은 앞서 제시한 하나 이상의 거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세 수준이나 정부 지출을 변경하는 정부 조치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재정 정책은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걸 비롯해 정부 지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재정 정책은 가계와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의 사용을 수반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재정 정책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총수요나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조세와 정부 지출의 변화가 확장적 재정 효과를 낼지 실제로 잠시 후에 알아볼 것입니다. 반면, 경제에서 총수요 또는 총공급 수준을 줄이거나 줄이기 위한 재정 정책은 긴축적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장 드는 다음 질문은, 정부는 경제 활동의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에서 조세 수준이나 정부 지출 수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정부는 경제 활동 수준을 축소하기 위해 세금과 정부 지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을까요? 경제 활동을 확대하려면 총수요가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에서 조세 수준을 축소하는 것을 확장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모든 정책이나 정부 지출 확대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경제 신장 효과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 확대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긴축은 경제 활동의 감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긴축적 효과를 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정부 지출의 감소는 긴축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인상이나 정부 지출 축소는 긴축적 재정 정책으로 간주합니다. 정부가 거시경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경제는 균형 수준의 산출을 경험합니다. 이 경제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재정 정책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 완전 고용과 물가 수준 안정이라는 것이 경제적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와 가치 총수요의 결정 요인 중 하나가 감소하여 이 경제의 총수요 수준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ED1과 같이 총수요 곡선이 저항 이동할 겁니다. 이것이 균형 수준 산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이 경제는 새로운 균형 수준인 Y1과 완전 고용 수준인 YF2 사이의 차이로 나타나는 수요 부족 경기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경제는 경기 후퇴 말고도 디플레이션의 형태로 일정한 물가 수준 불안정을 경험할 겁니다. 이 경제의 평균 물가가 P2에서 P1로 떨어질 테니까요.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한 총수요 감소는 이 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수준 하락, 즉 디플레이션, 국내 생산량 감소, 즉 경기 후퇴가 나타나고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모두 국민 경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 경제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경제 활동량을 진작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정 정책의 목표는 총수요를 완전 고용 수준에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외향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진작하고 경제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필요한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세금 인하나 정부 지출 확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각각 총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여기서 어떤 형태의 세금이 감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에는 가계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세 감세는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한 전환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소득세 하락이 이 경제의 총수요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부가 가계에 대한 소득세를 낮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즉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전 비디오 수업에서 배웠듯이 소비의 약어는 C이고, 소비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계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의 총수요 수준이 증가하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계에 대한 세금 인하는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소비 증가와 총수요를 진작합니다. 다시 말해 산출량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옵션이므로 정책 옵션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재정 정책 옵션은 정부 지출을 경기 순환 대여에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납세액 규모를 늘려 인프라, 공공사업, 국방, 교육 또는 의료와 같은 것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든 지출은 정부 지출을 나타내는 약어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수업에서 배웠듯이 지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가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다시 외향 이동하여 다시 말해 총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역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다시 안정적인 물가 수준이 되면서 이 경제의 산출량 수준이 증가하여 Y1에서 YF2로 회복하고 고용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감소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국민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이며 이들 전체는 경제의 산출량 증대를 나타냅니다. 감세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내려는 겁니다. 가계의 소득세를 낮추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 수준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리고 산출량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여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에 상응하는 낮은 실업률로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세금을 낮추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는 형태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이 경제를 민간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기 전 상태인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기 후퇴기에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긴축적 재정 정책 사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정부가 언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고자 할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경제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심각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국가 통화의 평가 절하, 다시 말해 환율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타국 통화 대비 자국의 환율이 약세라고 한다면 타국 국가들은 환율 약세국의 재화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할 때 실제로 통화 약세로 인해 수입품도 감소합니다. 국가의 순수출, 즉 엑센이 증가합니다.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수요 곡선이 우향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비롯해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실업률 감소는 좋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경제가 이미 YFE에서 생산하고 있다면 이 경제는 건전하고 실업률은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가 산출 수준이 완전 고용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외향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헤드 1로 이동합니다. 경제의 산출 수준과 고용 수준이 Y1로 비교적 작게 증가하지만 산출 수준이 매우 높아서 자원이 현재 엄청나게 희소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비교적 크게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 경제의 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론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을 잠식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이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오르지 않지만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실질적으로 더 가난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 경제의 총수요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긴축적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긴축적 재정 정책은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축소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정책 조치가 어떻게 진행 중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산출량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리고 더 중요하게는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가계에 대한 세금 인상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세금을 낸 후에 가계에 떨어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 소비는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소비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비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총수요 곡선을 다시 저향 이동시키므로 경제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수요 감소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므로 보시다시피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산출 수준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리게 되는데 이 역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나쁜 일로 여겨지지만 이 경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제로 경제에 이롭습니다. 세금 인상은 긴축적 재정 정책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긴축적 정책으로 정부 지출 축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의료, 국방, 국립공원 등의 공공사업 프로젝트와 정부가 돈을 쓰는 그 밖의 용처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 경제에서 자체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로 귀결됩니다. 물가 수준은 안정적인 속도로 하락합니다.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까지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상황의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제는 레드 1을 생산하고 있어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이 경제의 산출 수준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 경제에는 소위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합니다. 긴축적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갭을 줄이고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 수업은 재정 정책 활용에 관한 입문 과정에 불과합니다. 재정 정책의 목표는 조세 수준과 정부 지출을 조정하여 것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세 가지 것이 경제 목표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완전 고용입니다. 경제가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 후퇴에 빠졌을 때는 세금 인하와 정부 지출 확대로 이루어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해 경제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총수요 증가로 인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면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축소로 구성된 긴축적 정책을 사용하여 총수요 수준을 되돌리거나 바라건대 줄일 수 있다면 산출 수준을 안정적인 물가 수준과 양립하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 수업에서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재정 정책에 따른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논의하고 다른 변수를 고려할 때 그 두 결과가 단순히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외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합니다.